실시간으로 시장 대응해 볼 수 있는 실시간 랭킹 시간입니다. 현재 시간 10시 49분. 오늘도 실검상위 종목들과 리포트 종목들 보면서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15 머니톡의 이주연 이사님 모셔보도록 할게요. 이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1위부터 10위까지 어떤 종목이 있는지 화면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온코크로스가 오늘 신규 상장하고 80% 넘는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라이다 전문 생산업체인 SOS롭도 오늘 강한 상승 나와주고 있습니다. 트럼프 수혜로 온실가스 관련한 에어레인이나 그린케미칼도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요. 의료 AI 관련해서 루닛과 3빌리언은 오늘 쉬어가는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 SOS랩 전략부터 들어보도록 할게요. 증권사에서 글로벌 시장 유일하게 고수익 달성이 가능한 라이다 업체다라는 분석도 있던데 앞으로 주가 흐름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은 SOS랩은 최근에 테슬라, 일론 머스크 트레이드라는 어떤 관련 주로서 좀 테마주로 엮이면서 상승이 나왔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조금 상승세가 제한되는 모습들이 보였었는데 오늘 좀 시세가 붙어주면서 전고점 부근도 좀 돌파를 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테슬라가 최근에 워낙에 좀 분위기가 좋기도 하고요. 그리고 해외 아이비들 쪽에서는 테슬라에 대한 투자 의견 자체를 거의 경쟁적으로 상향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결국에는 테슬라가 앞으로 그 트럼프 정권이 들어서게 됐을 때 가장 크게 수혜를 볼 수 있을 만한 기업이라고 좀 평가를 하고 있는 거고 그 핵심에는 자율주행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고 있다라는 것들이 좀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스위스 같은 경우에도 내년 3월부터 이 자율주행 규제를 좀 풀면서 본격적으로 도로 위에 자율주행이 좀 돌아다닐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좀 내용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자율주행 관련한 모멘텀이 좀 본격화될 수 있을 거다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이 SOS랩은 앞서서도 설명을 해주신 대로 라이다 쪽에서 좀 특장점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나오고 있는 이야기들을 보게 되면은 물론 테슬라와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는 기업은 아닙니다. 라이다 기업이기 때문에 테슬라 향 기업은 아니긴 합니다만 그래도 앞으로 자율주행 관련해서 라이다를 채택하는 그런 기업들 향으로는 좀 충분히 고객사를 확보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모멘텀이 있는 기업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자율주행뿐만이 아니라 인프라 쪽에서도 그리고 로봇이라던가 그 외적인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충분히 좀 확장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들을 생각을 했을 때는 기대해 볼 만한 여지가 충분히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좀 자율주행 모멘텀 자체는 장기화될 걸로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좀 충분히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오늘 SOS랩은 좀 강하게 시세가 나왔기 때문에 추격 매수보다는 좀 쉬어가는 구간이 분명히 있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구간에서 신규 접근을 하시는 접근이 지금은 좀 유리하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다음으로는 온실가스 관련해서 그린케미칼이 연일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그린케미칼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는 저도 잘 모르겠고요. 네, 근데 일단은 좀 오늘 이번에 나온 이슈 자체는 지금 시장에서는 새롭게 좀 인식을 하고 있는 어떤 모멘텀이라고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지속성 여부는 좀 판단을 할 수 있을 걸로 지속성을 가져갈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마찬가지로 어제와 오늘 연이어서 좀 상승이 나왔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변동성을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 관련한 그 탄소 포집 관련한 모멘텀이 어제 좀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 사이에서도 트럼프 정권에서도 탄소 포집 관련한 투자를 확대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고요. 그러면서 국내에서 관련주들이 좀 올라오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졌는데 사실 그린케미칼은 이제 탄소 포집 관련해서 핵심 소재를 생산을 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주로 편입이 되긴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엄청난 실적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보여주지는 못하는 상황이고 미국으로부터 촉발된 어떤 모멘텀의 직접적인 수혜를 기대하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테마주로서의 성격이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은 탄소 포집 관련한 산업이 확대가 되고 투자가 지속이 된다라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기업을 좀 선별을 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은데 탄소 포집 관련한 오늘 움직이고 있는 그린케미칼이라던가 이런 관련한 종목들은 테마성 종목이라고 이제 일단 단기 트레이딩 매매 접근 정도만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실질적인 수혜는 아마 조선 그리고 조선 기자재 종목들이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나왔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제 영국 같은 경우에도 탄소 포집 관련해서 대규모의 투자를 좀 진행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노르웨이 같은 기업들과도 함께 이제 합작으로 이제 투자를 해가지고 역대 최대 규모의 투자를 좀 진행을 한다라는 내용들이 보도가 됐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산화탄소를 이제 좀 운송하고 이런 측면에서 좀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거기서 우리나라가 좀 할 수 있는 그런 산업 그리고 좀 기여할 수 있을 만한 산업은 결국에는 조선입니다. 그래서 LPG도 어쨌든 이산화탄소도 좀 액화를 시켜서 운송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뭐 액화 시켜서 운송할 수 있을 만한 탱크를 만드는 LPG 탱크를 만드는 세진중공업이라던가 그리고 최근에 노르웨이 쪽에서 이 수주를 실제로 LPG 운반선을 수주를 받은 HD 현대미포라던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관련한 내용들이 좀 부각이 됐을 때는 충분히 좀 반사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기업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실 만한 종목들 그리고 그 외적으로 실질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을 확실하게 구분을 해서 접근을 하시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런 관점으로 좀 구분해서 이제 투자를 해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실검상위 종목들 투자 전략 세워봤고요. 계속해서 리포트 종목들도 전략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온 리포트 기준으로 5개를 꼽아봤습니다. 먼저 네이버인데요. 유한타증권에서 젊어지는 네이버라는 리포트가 나왔고요. 젊은 고객의 비중이 확대되면서 여전히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는 분석과 함께 목표가 상향 의견 주셨습니다. 두산 테스나는 현대차증권에서 밸류에이션 바닥 구간 진입이라는 리포트가 코스맥스는 흥국증권에서 불확실성의 구간을 지나면이라는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다음으로 오리온은 신한투자증권에서 난세의 영웅이라는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올해 4분기부터 경쟁력 강화에 따른 매출 성장과 주가 회복이 기대된다는 내용이었고요. 오리온이 한때는 시가총액이 CJ 제일대장을 넘어서면서 식품업종 대장주라는 말도 있었는데 다시 K푸드 대장주 역할을 해줄 수 있을지 오리온 주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오리온은 말씀을 해주신 대로 사실 이전에는 그래도 나름 좀 해외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은 기업인 그런 점들이 부각을 받으면서 국내에서는 대장주로서 역할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 삼양식품이라던가 다른 기업들에 조금 밀려서 주가상으로는 그렇게 크게 좀 빛을 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다시 한번 좀 그래도 반등 그리고 이전에 어떤 하락세를 회복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구간들을 노려볼 수 있는 이제 시기에 좀 진입을 하지 않았나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린 대로 오리온 같은 경우에는 해외 비중 자체가 굉장히 높은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해외 매출이 지금 한 64% 정도 좀 기록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해외 매출이 좀 우호적으로 늘어나게 되면은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기업인데 지난해 하반기부터 사실 외형 성장 쪽에서는 좀 부진하면서 주가도 많이 올라오지는 못하는 제한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습니다. 거기다가 뭐 리가켄바이오라는 그 제약바이오 기업을 인수한다라고 하면서 같이 주가도 급락했던 그런 경향들이 있었는데 이제 지금 올해 3분기 매출을 좀 보게 되면은 다시 한번 좀 외형 확장을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구간에 좀 진입을 했습니다. 국가별로 봤을 때 전년 대비해서 매출 증감률이 우리나라 국내를 제외하고서는 대부분 다 두 자릿수로 좀 올라서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YOY 기준으로 했을 때 20% 정도 증가를 하면서 2달 연속으로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원인에는 일단 12월 그리고 내년을 좀 생각을 해보면 중국의 춘절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춘절을 좀 이제 춘절이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리 출고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연말에는 크리스마스 시즌이기 때문에 그 시즌을 좀 앞두고 출고가 미리 진행되고 있다라는 점들이 지금의 어떤 매출 성장세를 견인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12월 달에는 춘절 효과가 본격화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성장세는 앞으로도 4분기까지도 계속 이어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다른 지역들 같은 경우에도 특히 러시아가 이번에 3분기 매출 측면에서 성장률이 한 30% 정도로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러시아 안에서 이제 뭐 초코파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팔린다고 하는데 어쨌든 지금 러시아 공장 가동률이 130% 상회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추가적인 증설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라는 점도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회복세가 굉장히 빠르다라는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은 과거에 리가켄바이오를 인수하면서 급락했던 그 부분까지는 그래도 충분히 되돌림이 나올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좀 기대를 해보고 있고요. 그 구간이 지금 12만 원 정도 됩니다. 11만 원 8천 원 정도가 되는데 그 구간까지는 지금 아직 상방 여력이 룸이 좀 남아있다라는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구간에서는 충분히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여지들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또 수출 기업이 좀 가장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게 환율이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1,420원, 30원 이 구간에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는 고환율이 좀 뉴 노멀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당연히 환율이 높을 때 수출을 많이 하는 기업들은 수혜를 받을 수가 있겠죠.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까지 있다라는 것들을 참고를 해보시면은 오리온은 충분히 지금 좀 매력도가 부각되는 종목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컴투스입니다. 안정적인 이익 구조와 함께 본격적인 성장 시기를 돌입할 것이라는 성큼 다가온 성장 모멘텀이라는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앞으로 성장 모멘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도 주셨는데요. 최근 게임주들을 봤을 때 좀 올라와 주다가 오늘은 좀 쉬어가고 있잖아요. 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진입해봐도 괜찮을까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진입은 조금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다라고 네. 좀 생각이 듭니다. 일단 컴투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뭐 구조조정 다른 그 게임 기업들도 마찬가지이긴 합니다만 구조조정을 단행을 하면서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많이 개선되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뭐 컴투스는 그래도 긍정적인 거는 일단 야구 라인업, 야구 IP를 좀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야구 쪽에서 좀 매출이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다라는 것들은 좀 긍정적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서머너즈 워라는 이제 IP 쪽에서 어쨌든 팬덤을 좀 구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측면에서도 이번에 매출단에서는 긍정적인 모습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네, 다만 앞으로 계속해서 좀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을 거냐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을 해볼 만한 여지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뭐 스타시트라던가 뭐 BTS 쿠킹온 이런 뭐 게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성과를 그렇게 크게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 내년 좀 기대를 해보면은 내년 1분기 말쯤에 이제 일본 야구 그 라이센스를 좀 이제 취득을 해서 그 관련한 좀 모멘텀이 있고요. 그리고 신규 신작도 이제 내년에 계속해서 내놓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기대감을 미리 선제적으로 지금부터 반영을 하기에는 지금 방금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아직까지는 뭐 게임들이 어떤 성과를 보여주지 못했다는 점 그리고 외부 퍼블리싱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아직까지는 조금 부진한 흐름들이 좀 지속이 되고 있다라는 점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조금 시간을 들여서 이제 그런 성과들을 좀 일부 확인해 가는 과정이 지금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야구 라인업이 그래도 안정적인 매출처를 확보를 해주고 있다라는 것들은 긍정적이지만 그 외의 모멘텀은 좀 시간을 들여서 확인을 해보자라는 점을 일단 우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도 딱 그 전에 55,000원 부근에서의 매물대 부근 좀 위치를 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좀 상당 구간이 막혀 있는 그런 모습들은 좀 연출이 될 수 있다라는 것들은 참고를 해주시고 조정 시에는 좀 단기적인 어떤 반등이나 이런 것들을 좀 기다려 보는 게 지금은 좋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실검상위 종목들과 리포트 종목들 투자 전략 세워봤고요. 장 마감까지 어떤 전략 필요할지 매일경제TV와 함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주연 이사님과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이사님 감사합니다.